탐식게이트입니다. 망원동. 그 이름도 특이한 만두란. 거기에 물음과 느낌을 동시에 표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곳을 그동안 거쳐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 방문을 고려했던 당시 음식에 어울릴 그 어떤 도수 표시된 음료를 메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주류의 부재를 참고 만두란으로 향하는 길에는 망원 즉석 우동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버티고 있습니다. 웨이팅 험난한 이곳, 하필 그때마다 비어있는 테이블이 날 보고 들어오라 손짓하고 우동과 돈가스에 홀린 듯 들어가게 됩니다. 이날도 가는 길 슬쩍 판 한눈에 빈 테이블이 듬성듬성이었지만 오늘의 미션을 위해 한눈 질끈 감아봅니다. 중국 교포분인 여사장과 한국인 남편이 운영하는 만두란. 식당할 생각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20여 개가 넘는 만두의 기술을 전수받았고, 그중 제일 난이도 높은 샤오롱바오를 필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격가지로 랑빠미엔과 훈툰당 등 중국 음식을 한국의 입맛에 맞게 각도 틀어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로 재창조해냅니다. 그 결과 전통의 샤오롱바오와 동파육에 더불어 개성 강한 중식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2019년에 오픈하여 이제 어엿하게 5년의 업력을 가지는 만두란. 잘되던 시기 보여주듯 직선으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2호점이 자리하고 있지만 1호점에 사람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열리지 않을 문으로 보입니다. 하얀 바탕에 2인 테이블 몇 개와 혼밥을 위한 긴 테이블이 다인 이곳은 다소 좁은 편입니다. 3분의 1 이상일 듯 보이는 오픈 주방에선 여사장님과 직원의 바쁨이 고스란히 전달되지만 그 와중에도 친절은 활짝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 후기 찾아보고 간 망원동 만두란. 마음속에 깊이 결정한 음식이 있었지만 이전에 10개 정도 유지되던 메뉴는 4개로 줄어 있었고 마음속에 샤오롱바오는 존재치 않았습니다. 이태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1, 2, 3 3가지지만 자세히 보니 동파육은 아직 출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듯 숫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동파육이지만 이날은 그를 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우던 음식 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이 새로 바른 듯한 희디인 벽지만이 밝습니다. 의아한 눈빛을 읽은 듯 따가운 사장님께선 밝지만 힘든 내 감춘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5년간 유지해온 샤오롱바오 빈느라 직원들의 손목은 성할 날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나마 이 기술 배워 일하려는 사람도 없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메뉴라도 줄인 거예요. 잘되어 성장하고 있을 줄만 알았던 만두란에 이런 속사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태 오늘 메뉴 만두랑 겨자 8,000원, 동파육 24,000원 끝. 중국 현지에선 아무리 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차를 마시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찬맥주 찾기 힘들 정도로 찬음료 마시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더운 날 셀프로 한입 들이킨 뜨거운 제스민 차는 묘한 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저통과 함께 놓인 해바라기씨, 중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국민 간식입니다. 짭짤함과 특유의 향신 맛에 계속 당깁니다. 만두 찍어 먹기에 간장만 한 게 없다지만 그보다 한 단계 위가 바로 흑식초입니다. 잘 발효된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어도 그만입니다. 짜사이와 고수의 도움은 항상 고맙습니다. 기존 샤오롱바오와 표고버섯 만두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만두랑 겨자. 두 만두의 장점을 살리고 샤오롱바오에 들어가던 차게 굳힌 육수가 빠진 야끼만두 스타일로 한쪽은 바삭하게 구워내고 다른 쪽은 굽지 않은 형태라 촉촉해 두 가지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만두입니다. 만두란에서 받아든 동파육은 간장과 카라멜 빛깔의 반짝임이 영롱합니다. 푸른 청경채로 치장한 동파육은 웬만한 유명 중식당에서 나오는 모양새보다 고급진 플레이팅이 눈길을 잡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24,000원의 가격에 이 정도의 품질의 동파육을 만두란 외에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잠시 멍해봅니다. 샤오롱바오와 표고버섯을 하이브리드한 만두랑 겨자. 샤오롱바오에 터져나오는 육즙을 끓이며 방문한 이곳에서 사라진 그 메뉴 대신 받아든 겨자 접시는 과연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한가득입니다. 마음 달래며 주문한 맥주 한 캔에 잠시 진정을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한입 깨물어 봅니다. 잘 굽힌 한 면의 바삭함에 이어지는 다른 면의 부드러움은 잘 빚어낸 야끼 겨자의 그것입니다. 다진 고기향 가득 담고 있어 감칠맛과 고소함으로 입안이 점철됩니다. 다시 한 모금의 맥주로 입을 씻어내고 본격적으로 간장과 흑식초의 도움을 받아 만두 접시를 비워냅니다. 허나 마음 한켠에선 뜨거움 화끈한 샤오롱바오의 육즙에 목마릅니다. 소보다 돼지고기를 즐기는 중국에서는 무궁무진한 돼지 요리가 있고 그중 가장 유명한 메뉴 하나는 동파육 되시겠습니다. 동파육이 등장하면 바늘의 실처럼 등장하는 그 이름 소동파. 북송 때의 시인인 그가 창안했다는 설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들어가는 공정이 대단한데 껍질 덮인 삼겹살인 오겹살을 삶고 튀기고 찌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쌉쓸은 이쯤하고 이젠 빛나는 녀석 한 입 먹어볼 차례입니다. 젓가락으로 부서지지 않게 들기 힘들 정도로 푹 익어 나온 그것은 사실 오버쿡이 아닙니다. 튀기고 찌는 여러 과정을 통해 두꺼운 비계를 졸이고 졸여 젤라틴화시켜 여러 번 먹어도 질리지 않게 만드는 게 이 요리의 핵심 되겠습니다. 당류의 함량이 다른 곳보다 많지 않은 듯 단맛은 절제되어 있고 감칠맛은 살아있습니다. 두터운 지방질은 잘 줄어있었고 아삭한 청경채와의 조화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수를 즐길 줄 아는 고수라면 꼭 같이 한 입 맛보시길 한 단계 풍성해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잘 녹은 비계에 비해 살 부분인 육질은 살짝 메말라 있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같이 마신 하얼빈 맥주의 청량감은 좋았으나 일반적으로 4.5도 하는 맥주에 비해 낮은 3.6도의 도수는 동파육과 같은 기름진 음식에는 어울리지 않아 연태나 다른 백주와 같은 고량주를 즐길 수 있다면 한없겠습니다. 줄어들어 한정 지어진 메뉴가 아쉽지만 받아든 만두 한입, 동파육 한입에 이곳이 사라진다면 더 아쉬워질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샤오롱바오 맛 못 봐도 좋으니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네요.